현대공업. 자, 이 일봉상에서 보면은 저 6040원의 고점을 넘어갈련지 이게 궁금하시나요? 네. 아니면은 한 여기서 요만큼 정도만 반등을 할지가 궁금하신가요? 네. 즉 뭐냐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저 6040원의 고점을 넘어가기에는 내일부터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살짝 반등 정도는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됐죠? 네. 이게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지금 시점에서 바로 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이건 비밀입니다. 네. 자, 질문을 조금 더 해주세요. 네. 손절도 기술님. 자, 세력은 아직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세력은 아직 글쎄요. 이 주식의 차트를 보니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세력은 아직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스윙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네, 노입니다. 노.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원정공사님 안녕하세요. 질문 써주셨는데 파워넷 자, 앞서 질문에 추가 질문이 나와서 마저 답변을 해드리고 파워넷으로 오겠습니다. 네,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반등은 이 6040원을 돌파를 바로 할 것은 그런 예상은 없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뭐 이렇게 살짝 반등이 나왔는데 뭐 여기서 이만큼 뭐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이 차트의 이 흐름을 보니까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등도 좀 쉽지 않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되셨죠?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파워넷으로 가겠습니다. 이 파워넷의 차트하고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현대공업의 차트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쭉 올라와 갖고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만들어졌다. 고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수그러들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가라는 것은 쭉 상승해 가지고 거래량이 형성이 되면은 거기가 이제 고점이 됩니다. 여기는 그 고점을 만든 뒷자리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많이들 아시는 이게 무슨 뭐 파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A, B, C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 모습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차게 상승을 해서 힘차게 돌파를 해가지고 저 위로 쭉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좀 뭐랄까 냉정하게 봐야 된다. 다음은 미래생명자원. 자,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요. 아직까지는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고점이 될지 내일 모레 고점이 될지 이제 모릅니다.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상태는 뉴트럴한 상태입니다. 뉴트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뻗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가 형성이 됐을 때와 여기가 형성이 됐을 때, 이 거래량의 고점 형성이 됐을 때, 그 뒤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은 이런 모습은 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얌전해져 가지고 다시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쯤 더 거래량을 조용히 줄이고 옆으로 빠지지 않은 채로 횡보를 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지지를 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처럼. 그렇다면은 한 번 더 가려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그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차트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200%가 올라온 차트를 두고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서 내가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고 싶다. 이러한 엄청 그러니까 무리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대부분의 차트들이 바닥 대비 뭐 150%, 200%, 100% 이렇게 다들 올라온 상태라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이제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무리인 줄 알지만 아니 뭐 그래도 좀 뭐 어떻게 더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쏠려 있어요. 생각들이. 왜냐하면 다들 이제 수익을 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정말 냉정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네.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이게 하락을 했어요. 이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주식에서 그 가장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 많이 올라가서 거래량이 형성됐어요. 이때 가서 샀어요. 그래가지고 주가가 더 간다. 이러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주식 뭐 살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올라간 거 가서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면은 만사 형통이에요. 하지만 이런 어떤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알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알테오젠. 네. 올라갔구나. 그럼 나도 이제 따라가서 사야지. 이건 뭐냐면 한 2시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주식 매매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계속 벌린다. 예. 그렇다면 뭐하러 이런 데서 사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파워넷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린 거죠. 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많죠. 카카오. 자, 많이 갔네? 나도 가서 사야지.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잘 갈까요? 예. 잘 갈 수도 있겠죠. 예. 주식은 항상 그 위로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예. 확률은 50%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매매해 갖고 항상 돈 벌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간 거 있죠. 파미셀. 요거 사시면 돼요. 더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왜 사람들은 많이 올라간 것을 뒤늦게 따라가서 살려고 할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수강생님들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개인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똑똑하고 현명합니다. 근데 대중 속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약간 우둔해집니다. 그리고 이 주식 세계에 오면은 현실 세계와 좀 동떨어지게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돈은 벌고 싶은데 방법은 몰라요. 돈은 벌고 싶고 방법은 몰라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저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러냐? 초보이기 때문에. 나는 초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의 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술을 마시러 가겠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아갑니다. 안 되겠죠. 자, 기분은 좀 별로 좋지 않으시겠지만, 혼자 해보시다가 안 되면 배우러 오세요. 그 방법 뺏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자, 많이 올라간 것은 따라가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알려드리면 이 강의 한마디의 가치가 500만원, 1000만원짜리입니다. 근데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신다면 나가셨군요. 아마도 이런 저의 말투가 굉장히 듣기 싫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그 부모님이 자식에게 훈계를 하는 그런 꼰대적인 발언.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길레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주식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공통 과제를 공통적인 과제였고 돈을 막 벌어가지고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명품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2억이 넘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셔야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르쉐? 포르쉐 정도 돼야지 2억 정도 하죠. 2억 이하짜리 자동차를 타실 분들은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 이제 미세먼지 같은 거 없는 저기 이제 적도 부근에 그 무인도 같은 거 있잖아요. 섬 그런 거 하나씩 사셔가지고 얼마 안 합니다. 한 10억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사셔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미세먼지 없는 데 가서 혼자 편하게 쉬시면 되겠죠. 이것은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돈벌이 뭐 얼마씩 이렇게 하시려고 이 머리 아픈 주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아우, 종목 질문은 당연히 되죠. 저희 방 제목 보고 오셨죠? 종목 질문은 돈 안 받고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억 이상 되는 자동차를 꼭 타셔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네. 그리고 2억 이상 되는 포르쉐 같은 거 있잖아요. 타보면은 차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 벌으셔서 포르쉐 타시기 바랍니다. 페라리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페라리는 안 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 내일 갭상 후 무너지는 차트 같은데 21,900원 매도 잡아 놓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내일 갭 상한가 나온다는 이야기시죠? 여기서 이제 갭 상한가가 나올 예정이고, 상한가, 갭 상한가가 나올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갖고 21,900원에 매도를 잡아 놓으신다. 그러면 지금 미리 매수를 해 놓으신 상태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 놓고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떨어지는데 21,900원에 매도를 하시겠다. 수익을 내시겠다. 요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 머릿속이 지금 하얀합니다. 네. 저는 뭐 이 정도 수준은 못 됩니다. 네. 이 종목이 내일 갭 상한가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답변 드릴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안 되겠네요. 네. 제가 답변 드릴 클래스가 아닙니다. 훨씬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야겠네요. 네. 내일 시가가 갭 상한가라고요. 그런 전제로 물어보시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단지 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예,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으로 주가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매수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단타로만 짧게 벌고 나가시는 것은 좀 아까워 보입니다. 좀 더 길게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해성산업. 자, 여기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거래량이 형성된 이후에 쭉 밀렸죠. 상당히 조정이 진행이 됐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참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하락 추세를 가던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 이상할 게 없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락을 오래 하다가 어느 날 반등이 나왔다. 근데 여기가 5.2 애매한데요. 이게 약간 좀 조정이 진행되다가 돌파, 눌림, 상승 이렇게 좀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반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집니다. 다만 이 저점이 지금 유지가 된다면, 여기가 딱 유지가 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베스트는 아닙니다. 적어도 양봉이 좀 어느 정도 뻗어줘야 되는데 베스트는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패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날 그게 나와야 돼요.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냉정하게 봐서 하락하던 주가는 별 흥미가 없는 거죠. 그냥 계속 하락할 수 있겠죠. 가다가 뭔가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좋은 사례가 있죠. 자, 주가가 이게 올라갔다가 쭉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사면은 안 됩니다. 이게 해서 이게 나타나죠. 이게. 그럼 이때 사시면 됩니다. 아니면 떨어졌을 때. 이건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게 들어간다면 이것은 좀 뭐 불확실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 생기고 쭉 내려가잖아요. 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는 계속 하락한다. HDC 산업개발은 무너질 거라고 보셨나 보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일봉 기준으로, 단타 말고요, 일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내려왔다가 뭐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이제 HDC 산업개발의 차트를 봤을 때 하락할 때마다 가서 사고 싶은 차트이다. 그러면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럼 하락할 때마다 가서 사고 싶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제 네. 근데 이게 추세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네. 그냥 하락하던 추세는 계속 하락하겠지. 네. 상승하던 추세는 상승하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 갖고 올라가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뚫을지 안 뚫을지 모르잖아요. 예. 요즘 이런 차트들이 많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이런 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것을 따라가서 사는 것은 나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나미 이런 건 이제 많이 안 올라갔잖아요. 이런 것은 가서 따라가서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마치 그 예전에 무슨 뭐 어떤 책에 보면은 뭐 명동의 사채업자 무슨 할머니가 주식을 잘하는데 그분한테 이제 기자가 가서 물어봤더니 그분은 그냥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올라가면 판다. 네. 이 말이 진리죠. 네. 아, 극단적으로 현금화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현금화를 하셔갖고 몰빵하셨다. 근데 몰빵이 아닌데요. 두 종목이잖아요. 예. 보증금이면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보증금은 누구한테 보증금을 맡긴 거잖아요. 예. 혹시 건물 주인이 돼요? 자꾸 임대 들어온 사람들한테 받은 보증금 가지고 집 보증금은 집주인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 집 보증금을 빼셨다고? 그러면 그건 집 보증금이 아니죠. 아,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시고 들어가 있던 보증금을 주식 투자에 넣으셨군요. 그리고 해성산업과 그 HTC 그쪽하고 이렇게 두 종목에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셨군요. 네. 그러면 주식 매매를 많이 해보시고 잘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아, 해동산업이 아니라 그냥 HTC 쪽에 몰빵. 아, 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몰빵을 하셨다는 것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뭔가를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주식으로 돈 버는 어떤 요령이라던가 그걸 모르는데 투자를 하셨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집 보증금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필. 아, 필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잖아요. 어차피 뭐 50대 50이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 이렇게 타셨는데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 연말까지 예를 들면 한 7개월 안에 뭐 몇 프로 이렇게 수익. 그러니까 올 12월 말까지 2배. 예.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넣으셨다. 그러면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네. 1억을 넣었는데 10% 올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 1,000만 원 벌었다. 예. 그럴 수는 없고. 자, 2배면은 그러면 이제 100% 수익을 원하시는데, 네. 어디 가면은 100% 벌 수 있을까를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아, 근데 이미 지금 마이너스 25%의 손실을 보고 계신다. 아, 그러면 이것을 복구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 100%. 이것이 이제 목표 수익이신 것 같아요. 예. 우선 마이너스 25%를 복구하고, 그 다음부터 거기서 100%. 네.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뭐 주식 투자 하실 돈으로, 차라리 저한테 강의를 들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 네. 아니에요. 이게 저도 19년 전에 저도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제가 조그만하게 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체를 다 정리를 하고 그 사업 정리한 돈 가지고 지금 아길레라님처럼 그렇게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마이너스 한 25% 정도 당했었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좀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런 거 이렇게 사두고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지금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전업 투자로 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가만히 놔두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돈이 벌리면 즐거운데 점점 돈이 이제 더 사라지면은 좀 심각해집니다. 좀 심각해지는 게 아니고 좀 매우 심각해집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다른 분들은 지금 바로 말리고 싶으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중지를 하셔야 된다. 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주식 매매해서 돈 버는 방법을 아시면 해도 되고 방법을 모르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거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 고비예요. 여기서 더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정을 할까? 고비예요. 그러면은 위험을 무릅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할 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 진리를 따르시라. 네. 상식을 따르시라. 상식. 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보유를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도 이제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손실 나서 매도를 하나, 수익이 나서 매도를 하나, 그것도 다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HDC 산업개발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한 20% 정도 수익이 나서 파셨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종목에 가서 또 매매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 종목이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이렇게 손절을 치면은 여기서 손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떨어져도 문제고 올라가도 문제예요. 왜냐면 그 다음에도 계속 주식 매매를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매매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눈 감고 지뢰밭을 걸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죠. 잠깐 벌어도 다음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으면 다 터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게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고 뭐 어차피 문제다는 거죠. 자, 테마주는 차트 분석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죠. 실제로 테마주에 대한 그 정보라기보다도 테마주에 대한 그 정보,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네, 다음은 코로나 약 같은 테마주는 차트가 좋더라도 급 악재가 나오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차트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말의 의미가 뭔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차트와 아길레나님이 생각하는 차트. 그러니까 지금 아길레나님 말씀은 이 이제 시젠 같은 뭐 이런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 차트 있잖아요. 뭐 차트가 뭐 어떻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차트는 그냥 떨어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차트라는 것은 가격의 변동된 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기록해 놓은 거죠. 그동안 가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그래서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의 궤적을 볼 수가 있죠. 현재 이게 어떤 궤적을 그려왔나. 그리고 이제 같은 테마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비교해서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선 반영이 차트에 되어 있는 건가. 차트는 좀 선 반영보다는 좀 실시간 반영되는 것이 좀 커요. 실시간 그때 왜냐하면 이 어떤 호재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가 나온 직후에 급등을 해서 상한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는 실시간 반영되는 그 경향이 크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뉴스 나오고 이렇게 쫙 올라가서 그 상한가 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미래의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주식시장에 뭐 선 반영이 된다. 근데 그것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뭐 차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제 어떤 차트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다. 이런 법칙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왜 차트하고 테마주에 대한 이 상식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것을 알고 있으면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느냐. 예. 자, 이거 딱 봤을 때 아침에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봤을 때 비슷한 테마를 가진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양약품 우선주 같은 거, 예. 이런 것은 일양약품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차트를 보면서 두 종목의 주가의 궤적을 같이 추적해서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매에 참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여기 막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차트들도 다 떨어진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가격도 떨어질 확률은 높아지겠죠. 이것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죠. 예,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예, 차트를 보고 있으면 다 알고 있죠. 물론 차트를 안 보고 그냥 숫자로만 된 거를 봐도 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된, 그러니까 픽처예요, 이건. 그러니까 왜냐면 차트라는 것은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차트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여기 내일부터 하한가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일양약품 회장이 뭐 거액의 횡령 사건을 펼쳤다. 내일부터 하한가 들어가다 상장 폐지 끝. 네, 종목 질문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소리바다. 네, 동전주라고 뭐 폄하하거나 나쁘게 볼 건 없습니다. 자, 소리바다가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부근에 와서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됐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격입니다. 따라서 엄연히 내리고 있으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거래량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어떤 좀 변화를 한번 꾀해볼까? 이런 생각이에요. 서로 이제 매매가 바뀌면서 주인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대량의 거래량이 있다라는 것은 세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미리 대량의 거래량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는 경향이 많이 있죠.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점을 형성하고 뒤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죠. 조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치보다는 첫 번째 눌림목이 나타난 종목, 이런 위치를 노리시는 것이 더 좋다. 네. 이런 걸 노리려면 이쪽이 좋고요. 네. 이 뒤편에서는 이제 뭘 노리냐면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거, 요거를 먹는 전략이 잘 먹힙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가다가
아래로 훅 빠진다. 그러면 이게 매수를 하면은 반등이 거의 80% 확률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 급등을 한 뒷자리에서 첫 번째 반등을 노려서 매수를 해서 먹으려고 하는 전략은 잘 맞습니다. 근데 이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등이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번 훅 빠지면은 반등 나오는 거,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좀 강하게 빠져가지고 거래량이 증가될 만큼 투매 현상이 나올 만큼 빠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반등이 잘 나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1차 매수, 2차 매수 해갖고 이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서 반등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데 착착 들어가서 반등 나오면 딱 팔고 나와야 됩니다. 이런 전략.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매매 훈련이에요. 매매 그러니까 프로게이머들이 마우스 조작 같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매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가를 예측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일들이 잘 일어난다. 이 말인 즉슨 주식 매매는 얼마든지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완성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필로 사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필 말고 뭔가가 있으시겠죠. 굉장히 큰 돈이고 중요한데 설마 그냥 사셨겠어요? 이게 아주 부단히 노력을 하지. 근데 이것은 좀 우리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방식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그 생활에 맞게 괜찮은 종목들 선정하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장기 투자 하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요? 네,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냐면 주가가 이렇게 쭉 가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했을 때마다 가서 사시면 돼요. 하락했을 때마다 가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길게 장기간 끌고 갈 것이다. 그 장기간이라는 것은 최소한 6개월 이상이겠죠. 이건 뭐냐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상승하는구나.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떨어진 거 가서 그냥 사면 되는구나. 대신에 이제 이 회사가 상장 폐지를 안 당해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종목을 고르시면 돼요. 그냥 상장 폐지 안 당한 걸 사시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면은 이 코덱스 200, 이거는 이제 펀드인데, 코덱스 200 지수에 대한 펀드거든요. 이런 데는 상장 폐지가 없어요. 그거 아시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코스피 랭킹 3위에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여기 있죠.
이 분식 회계를 해가지고 한번 상장 폐지 당할 뻔했죠. 삼성의 가장 또 삼성전자 다음으로 막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검찰에서 다시 재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거 그때 한번 날아갈 뻔했죠. 예. 근데 날아가지가 않았죠. 사람들 엄청나게 다 손실 볼 뻔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언제 어떻게 날아갈지 몰라요. 왜냐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분식회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그 브랜드 네임을 믿고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은 평생 번 돈 다 날리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에 장기 투자를 맡기려면은 돈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장 폐지가 없는 코덱스 200 이런 데다 딱 가서 사놓고 기다리는데 어떨 때 사냐? 이 하락을 했을 때 가서 사는 거예요. 왜냐?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제 홍콩 문제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다.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가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죠. 상승했을 때 가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가서 사주면 돼요. 상장 폐지 안 당할 만한 회사들 거. 그러니까 그냥 떨어질 때마다 가서 사주면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는 뭐냐? 아주 병강세처럼 무조건 버티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방법으로 과거에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하락할 때마다 가서 샀는데 다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거의 99%의 확률로.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좀 큰 회사들 주식을 샀죠. 작은 회사들 주식은 조금만 사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 한번 내기 한번 하실래요? 이 보시면은 소리바다. 이 소리바다의 앞으로 주가. 자, 동전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바다의 주가를 보면은 어떤 패턴이 있냐면 거래량, 하락을 해가지고 거래량이 작을 때, 하락을 해서 거래량이 작을 때, 이럴 때 있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가서 샀겠죠. 그럼 이렇게 물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작을 때마다 가서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이렇게 단가되고 수익이 나면은 팔고, 거래량이 작을 때 올라오면 팔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져 갖고 거래량이 작을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마다 가서 사면 돼요. 그러면 수익이 나는지 해보시면은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6개월 이상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일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 세력이 주가를 턴다고 막 흔든다고 거의 털리면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상장 폐지 당하면 어쩔 수 없고요. 감자나 상장 폐지. 그러니까 감자나 상장 폐지가 없는 회사, 그런 회사 사는 게 좋겠죠. 감자 당하면은 완전히 다 털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식 가격이 이게 비밀이거든요. 현대차, 여기서 사야 됐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는 사면 안 되고요. 떨어지면
떨어지면 타는 거예요. 떨어지면. 요즘 뭐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예, 뉴스보다도 이거 그냥 주식의 원리예요. 예, 떨어진 거 찾기 쉽죠. 예, 예, 떨어진 거 찾기 쉽잖아요. 이렇게 하락. 이 중에서 웅진 에너지 다 알잖아요. 이건 좀 너무 너무 무섭죠. 이런 거 말고 남영 비비안, 솔트웍스, 네, 이런 거 있죠. 솔트웍스 이런 거 사시면 되겠죠. 떨어진 거. 떨어지면은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이 주가를 보시면은 쫙 놓고 떨어지면 상승하고요. 떨어지면 또 상승합니다. 이거 위험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야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도 위험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이잖아요. 위험하지 않은 주식. 미국 주식. 미국 주식도 위험하긴 위험한데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겠냐. 그죠? 제가 미국 주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거예요. 스타벅스. 다 아시죠? 스타벅스. 스타벅스가 망할 일은 없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떨어졌을 때는 사는 거예요, 그냥.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스타벅스의 위력이 나타났죠, 위력이. 다른 커피숍들은 손님이 없는데 유일하게 스타벅스에만 손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참 요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이 너무나 허접하다. 이러다가 삼성전자도 나중에 한번 상장 폐지 심사 당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그 이재용 같은 그런 일가족이 운영을 하면 이게 불안해서 투자를 못 하겠어요. 빨리 전문 경영인 제도로 바꿔가지고 좀 분식회계 같은 위험이 없어야지 마음 놓고 투자를 하죠. 설마가 사람 잡죠. 저번에 정말 삼성바이오로직 사신 분들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떨었겠어요. 그 한 달 동안. 자 보면은 떨어진 주식들이 뭐가 있냐면 알만한 것 중에서 네이버도 이걸로 보면 되겠네. 그 시가총액 상위. 이 시가총액 상위 순인데요. 자 여기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랭킹 3위이죠. 이 중에서 보면은 떨어진 거 GS 요 떨어졌을 때 사면 됐는데 비슷하네요 가격이. GS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사가지고 반등을 노리시면 돼요. GS가 설마 뭐 부도 나진 않겠죠.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여기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반등 나오면 팔고. 몇 개월씩 걸리죠. 그 다음에
넷마블도 가격이 많이 이렇게 밑에 있네요. 넷마블도 괜찮네요. 근데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기다린다 그러면 정말 제가 많이 해봤는데 정말 막 뭔가 좀 뼈가 삭는 기분이에요. 기다리는 거만치 지루하고 힘든 건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뼈가 삭는 기분. 네. 하지만 돈은 벌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버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네, 여기도 좀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네, 이런 주식들은 좀 공룡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떨어지면 가서 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간 거 말고 떨어진 것들, 이 농심 보세요. 요 떨어졌을 때가 아주 절호의 매수 기회였죠. 요 하락했을 때 지금 이렇게 하락에서 벗어나서 지금 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할 때 말고 떨어졌을 때 한미약품, 네, 여기 떨어졌네요. 참, 이 주식은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반등장에서 정말 기껏해야 요것밖에 못 가고 심지어는 지금 떨어져 갖고 여기 왔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한미약품이 정말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제약회사인데 대형주 믿고 가다 사신 분들은 정말 바보 아니냐 이렇게. 네.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도 못 가는가. 다른 주식들 2배 3배 갈 때 지금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살 때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사고 조금 있다가 또 사고.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1억이 있으시면은 3천, 3천, 4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사가지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물타기를 해갖고 최저가 격을 가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정말 뭐 6개월도 걸리고 8개월도 걸리고 막 그럽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기억하세요. 이 방송은 다 녹화가 됩니다. 이 한미약품 이렇게 딱 선 그어놨죠. 나중에 보면 여기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나서 맞아.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왔네. 제가 기억나는 게 이 삼성 SDI. 네. 제가 삼성 SDI를 요쯤에서 2015년도에 한 분을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 유료로 종목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2014년 고점에 사가지고 이렇게 물리신 거예요. 그때 아마 이렇게 하락 중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유료로 돈을 받고 이 종목에 대한 그 전망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16만원인데 35만원, 40만원이 됐죠.
그러니까 몇 배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아길레나님이 지금 7개월 정도의 100% 정도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7개월 동안 100% 정도 수익. 근데 이 삼성 SDI 같이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좀 100%는 좀 어렵고요. 조금 작은 것들, 이 코스닥 상승 랭킹 요 위쪽에 있는 것들,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좀 움직임이 좀 가벼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거 보시면은 좀 움직임이 조금 가볍거든요. 근데 코스닥 랭킹 1위에요. 이제 HLB 이런 것도 아직 많이 올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샀다 치고 지금 사도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은 물타기 하고, 그래갖고 반등 나오면 팔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 이게 뭐 이상한 증자, 그러니까 이 코스닥은 좀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은 그 분석이 나온 게 있어요. 그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경제신문 뉴스 보면은 삼성전자도 많이 사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소형주들은 사가지고 좀 장기 투자를 하면은 50% 정도 수익률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들. 여하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기억을 하시거나 어디다 적어 두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어디 이메일 같은 데다 써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가 이 직장인에게는 참 답이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떨어져 있는 주식이 별로 없는데 사실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죠, 그 한미약품. 자, 이 한미약품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막 더 떨어지기도 하고 막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 막 꼬부랑꼬부랑 가는 담단 말이에요.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서 사신 분들은 정말 완전히 물려갖고, 말도 아닙니다 진짜. 이쪽에서 사신 분들, 60만원대 사신 분들은 22만원이 됐죠.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가다 사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1위의 제약회사예요. 서울 운전하고 갈 때 보면은 한미약품 건물 크게 있잖아요. 뭐 약품 연구소 해가지고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 딱 있잖아요. 그 서울 그 판교 가기 전에, 거기가 기흥 동탄 그쪽, 동탄 신도시 그쪽에 가다 보면은 있잖아요. 근데 회사 주가는 이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또 오른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서라던가 아니면 올 연말이라던가, 딱 그때 그 방송 기억나실 거예요. 뭐 제넥시는 사셔도 됩니다. 근데 상승했을 때 가서 사면은 안 돼요. 하락하면 가서 사는 거죠. 이게 뭐냐면, 상승했을 때 가서 사면은 나중에 하락을 당하고 다시 또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한 싸움을 하는 거죠.
저가의 매수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고가의 매수를 해놓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위치에서 산 위에서 아래로 총을 딱 쏘고 이렇게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채로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사면은 이 세력들한테 내 목줄이 이렇게 목에 목줄이 차져 갖고 끈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했을 때 가서 사면은 그냥 목줄 채워지는 거예요. 그 코에다가 꿰는 거 있잖아요. 소 코에다 꿰는 거. 그 뭐죠? 코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그 나무로 이렇게 딱 꿰놓잖아요. 예, 그렇죠. 콧뚜레. 예. 여기서 사갖고 이렇게 하락을 딱 당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데 사가지고 상승을 했는데 이거 팔아야 돼요. 우리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수익이 나면 팔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 팔고 계속 끌고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한 10% 벌고 파는 것도 아니고 한 30%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팔아줘야겠죠. 30%가 뭡니까? 한 50% 수익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사신 분이 여기까지 가서 안 팔고 있다. 잘못된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주식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발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정상적으로 배워서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자. 그리고 흥분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익이 우리한테 오고 그러면은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다. 주말마다 여행 다니고 명품샵 가서 쇼핑하고. 그런데 이런 제 말을 듣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은 맨날 반토막 나고 우울하고 몇천만 원 그냥 까먹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맨날 하루 매일 단타하면서 돈 잃어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쉬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